언젠가 한 번은 한밤중에 누군가 집 뒷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었다. 문을 열려고 하는 덜그럭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깨서 안녕하세요. 종년의 사랑입니다.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젊은 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촌, 귀농 등 자연이 좋아서 한적한 생활이 좋아서 시골을 동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각 외로 여자분들도 혼자지만 시골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데 어째서 문화가 안 맞다고 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살짝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마흔의 혜숙 씨는 언제부터인지 산에서 사는 삶을 꿈꾸어 왔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30대 중반 무렵부터 텃밭 농사와 귀농 귀촌 관련 교육을 받으며 준비를 한 후 지리산 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로 이주했다. 이때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곳에 살면서 혜숙 씨는 다시 지역 귀농학교에서 시골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또 받았다. 마을에는 대략 12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농사 짓느라 바쁘셨고 혜숙과는 활동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길에서 마주칠 때 인사드리고 안부를 묻는 것이 마을 사람들과 관계의 전부였다. 이렇게 가끔씩 마주치는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도 자주 들르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해서 처음에는 몇 번 갔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불편했다. 특히 그곳 풍경이 그랬다.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7, 8분 정도 계신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식사를 따로 하시는 것이었다. 같은 크기의 상에 할아버지 상은 아주 잘 차려져 있고 할머니 상은 반찬도 다르고 그릇 놓을 공간도 모자라서 바닥에 밥그릇을 내려놓고 드셨다. 밥은 당연히 할머니들이 하시고 상도 차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밥을 받아 먹을 수가 있을까? 일찍 가서 밥상 차리는 거 도와드리고는 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혜숙 씨도 할머니들 틈에 끼어서 밥그릇을 손에 들고 국그릇은 방바닥에 두고 밥을 먹는데 마음도 몸도 편치 않았다. 밥 먹는 내내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또 먹고 그냥 갈 수 없지 않는가. 어른들 드시고 나면 전부 설거지하고 치워야 했다. 그렇게 몇 번 가보고 나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게 되었다. 혜숙을 불편하게 한 것은 마을회관 풍경만이 아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혼자 사느냐, 문제가 뭐냐, 누구누구 아들 괜찮은데 한번 만나봐라 하면서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의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는 혼자 사는 걸 숨기려고 남편이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저씨들의 무례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 시골에서 여자 혼자 살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언젠가 한 번은 한밤중에 누군가 집 뒷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었다. 문을 열려고 하는 덜그럭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깨서 안에서 문을 발로 꽝 차고 다시 한번 이곳저곳 문단속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는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는 112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라서 가버렸는지 다행히 아무 일도 생기진 않았다.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은 있었다. 하지만 추정만 가지고는 섣불리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혜숙은 불안을 아는 채 지내야만 했다. 이렇게 1년 반 정도 지난 후 아랫마을 지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아랫마을에서는 대문을 같이 쓰는 주인집 안쪽 별채에 살다 보니 그 집에 잠깐 와 있는 사람쯤으로 여기면서 마을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흔치 않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일하는 것 자체를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시골살이 1년 지나면서부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문사 편집 기자로 일을 했는데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인근에 사는 귀농한 남자분이 연락도 없이 벨을 누르고 차 한 잔 달라며 찾아오고는 했다. 친분이 있는 사이니 차를 드리기는 했는데 한 번 오면 30분 이상 앉아있다 가고는 했다. 집에 나 혼자 있고 또 내가 일하는 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 몇 번을 찾아왔다. 특별히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마음이 언짢아서 현관문에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이니
급한 볼일 외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라고 써붙여놨다. 그 후에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주민들이 묻기 시작했다. 그 사람 무슨 일로 우리 집에 다녀갔냐고. 시골에서는 사람들 눈이 CCTV라는 것을 알았다. 괜한 오해 살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은 집주인 아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문병을 갔다. 병실에 들어서니 마침 그분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절 보더니 대뜸 통화하던 친구에게 야, 너 주위에 노는 남자 하나 없냐? 우리 집 문간방에 아가씨 하나 사는데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말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나름대로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마음속에는 나를 하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가 싶어서. 게다가 노는 남자라니 거기다 내 앞에다 대놓고 말이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느꼈다. 이게 시골 사람 정서구나. 그나마 친하다고 생각했고 잘 어울렸던 이분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떠나야겠다 하고 딱 정리가 됐다. 40이 돼도 시골에서는 아직 애송이고 비혼 여성에게 남자를 갖다 붙이는 건 여전하다. 성희롱이나 성차별도 달라진 게 없다. 무엇보다 아직 그런 환경들을 이겨낼 만큼 내가 성숙해지지도 못한 것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자분들이 혼자 시골로 들어가실 때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원주민들께서는 도시 여자를 배려해서 혼자 식사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만나게 먹자라는 말이었겠지만 받아들이는 혜숙 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 큰 여자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안 하고 있으니 자신들이라도 나서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골에서는 젊은 여자든 늙은 여자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눈에 띄기 마련이죠. 눈길이 쏠리는 거 당연합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어줘야지 하는 마음. 제일 크겠죠. 주민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또 있죠.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에는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여자 혼자 귀촌을 하게 되면 더욱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본능이죠. 혹시 내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인연이 된 분들도 제법 있으시고요. 그 다음은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해가 중천에 떠도 대문을 한번 안 나오는 여자, 젊은 여자. 대체 뭐 하는 걸까 궁금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혜숙 씨는 자신의 일, 직업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말 그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는 산골에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져야만 하죠. 소득이 생기기 전에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테니까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다 빚이죠. 게다가 육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농기계가 좋다지만 힘쓸 일이 정말 많죠. 간간히 힘 좋은 남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소소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서비스를 부르지 못할 만큼 시골일 때 가까이 사는 동네 지인, 남자분께 부탁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저렇게 친해지기도 하죠. 숲이 있고 공기와 맑은 물이 있으면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은 막연히 생각해보지만 현실은 다르기만 합니다. 시골에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반대로 다시 도시로 나가는 여성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시골에서는 남자의 기술과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